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2월 21일은 일본 워킹홀리데이 2020년 첫 번째 발표 날이었는데요.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지내실 집들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일본에서 집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영상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첫 집에서 살고 있지만요. 주위에는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사촌 언니와 친구가 도쿄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살고 있고요. 사촌 오빠가 오사카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살고 있고, 대학 친구가 워킹홀리데이로 와 있어요. 그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 만난 일본 친구들, 자취를 하는 일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생각한 조건들과 실제로 일본에서 살면서 다음 집을 구할 때는 꼭 맞춰야지 생각한 조건들을 정리를 했고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다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을 알아보면서 많은 부동산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너즈 플래닝이라는 업체를 계약을 했어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가 있는 부동산이고요.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상담 후에 계약까지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여기서 계약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일본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을 알아볼 때 세워두면 좋을 기준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할 용어들은요, 집 크기에 관한 용어와 집 구조에 관한 용어, 집세에 관한 용어, 이렇게 세 그룹이에요. 먼저 집 크기에 관한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의 크기를 표현할 때 몇 평, 평방미터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몇 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6조라고 하면 일본의 다다미가 6장 깔릴 수 있는 크기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양실 6조라고 써져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다다미가 깔려있지 않지만 일본 다다미 6장 깔릴 수 있는 크기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집 구조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1R은요, 침실이 1개 있는 집이에요. 한국의 원룸 형식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면에 양실 8조라고 써져 있는 거는요, 다다미가 깔려있지 않은 집이지만 다다미를 놓았을 때 8장 깔릴 수 있는 크기의 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1R의 집의 평면도라고 해야 되나? 도면인데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게 주방이에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주방과 방에 구분이 없는 집이 1R 원룸의 형식입니다. 그 다음 1K에서 K는 주방을 뜻하는 키친의 K예요. 1R은 주방과 방이 합쳐져 있는 것이었다면 1K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1K 구조의 집입니다. 이렇게 주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1K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이렇게 1K의 집입니다. 그 다음 1DK는요, 1K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다이닝 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집이에요. 1K와의 차이점은요, 보시다시피 주방에 식탁을 둘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LDK는요, 거실을 의미하는 리빙룸이 있는 집이에요. 한국에서의 거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1LDK 구조의 집인데요. 보시다시피 당연히 방과 주방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을 보시면 주방의 구역과 거실의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1LDK의 구조예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요. 이 용어들을 기준으로 방 개수에 따라 숫자만 달라지게 돼요.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방과 주방이 당연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R은 없고요. EK, EDK, ELDK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집세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집세에 관한 용어들은 야칭, 시키킹, 레이킹, 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보증회사 수수료, 열쇠교환비, 퇴실 청소비 등등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3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야칭인데요. 야칭은 제일 중요한 월세를 뜻해요.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죠. 이 야칭에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가 추가가 돼서 월 고정비가 됩니다. 여기서 수도세는요, 집에 따라 야칭에 포함되는 집도 있고 따로 내는 집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맨션은요, 야칭에 수도세 2,000엔이 고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집인데요.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시키킹은 한국의 보증금 같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실 시 전액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청소 비용을 차감한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레이킹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의 비용이죠. 집주인한테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시키킹처럼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고요. 아예 납부한 금액입니다. 레이킹은 이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로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례금, 담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킹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무료 이벤트랑 같이 레이킹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레이킹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기본 계약 기간이 1년인데요. A집은 레이킹 5만엔에 야칭이 5만엔이면 1년에 총 65만엔이에요. 그리고 B집은 레이킹이 없고 야칭이 5만 5천엔이면 1년에 총 66만엔이에요. 이렇게 야칭이 5천엔 차이밖에 나지 않아도 1년 단위로 보면 레이킹이 있어도 불구하고 A집이 만엔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레이킹이 있다고 해서 이 집은 별로다 라고 해서 무작정 빼지 마시고 꼭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중개수수료는요,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고요. 화재보험료는 바로 아실 수 있듯이 집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손해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인데요. 이 보험료도 수도세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지불을 하시는 곳이 있고 입주자가 지불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회사 수수료는요, 말 그대로 저희의 입주자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보증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예요. 쉐어하우스가 아닌 집을 알아볼 때는요,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집을 알아보신다면 회사가 저희의 보증인이 되어주겠지만요, 저희는 이제 워홀 비자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워홀러잖아요. 워홀러들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집 계약을 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보증회사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부동산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청을 하시면 보증회사 측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건데요. 어렵거나 까다로운 질문들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화는요, 계약자 본인, 그러니까 워홀러 저희뿐만 아니고 주로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요. 저희가 일본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정도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전부 한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요, 한국은 대부분 도어락이잖아요. 열쇠인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열쇠 문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 계약이 끝난 후에 입주자가 바뀌는 경우 열쇠 구멍을 아예 드러내서 바꾼다고 해요.
그때 드는 비용이 열쇠 교환비입니다. 도어락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열쇠 교환비가 레이킹보다 더 아깝다고 생각했던 비용이에요. 이 열쇠 교환비가 2만 엔 정도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도어락이면 비밀번호만 바꾸면 돼서 이 열쇠 교환비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열쇠 문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열쇠 교환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 비용이 있어요. 이 청소 비용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냈던 보증금에서 퇴실 청소비를 뺀 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알아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실전, 집을 구하기 전에 세워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